네, 안녕하세요. 20화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ESPN 리그는 정규 시즌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팀, 진출하지 못한 팀은 거의 윤곽이 잡혔고 이제 순위 결정전 그리고 8위 막차 경쟁만 앞두고 있는데 1위는 이미 끝났고요. 2위, 3위, 4위 그리고 네,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팀도 지금은 순위 결정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다음 주에 이제 플레이오프가 시작을 할 텐데 그 대진표를 최대한 잘 받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이제 3월 초잖아요. 저는 이제 대학생의 마지막 학년인 4학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표가 약간 제가 원래 녹음하고 업로드하는 날인 목요일에 이제 시간표가 좀 몰려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녹음하는 것도 새벽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어, 이제 오후에 녹음을 해서 업로드를 하기가 약간 굉장히 빡세진 느낌? 그래서 미리미리 해놓지 않으면 이거 분명히 펑크 나겠다 싶어가지고, 네, 잠들기 전에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바로 ESPN 리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항상 ESPN과 야구 리그 둘 다 뭐 관심을 두고 있긴 한데 그 이제 한 주마다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날에는 ESPN에 좀 더 관심을 주게 되고 어떤 날에는 야구 리그에 관심을 두고 하는데 이 차이점이 있다면 ESPN 리그는 이제 참가비를 걷어서 그걸 상금으로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걸 시즌 개막하기 전에 받아서 희망자에 한해서 상금을 받아가지고 제가 모아놓고 있는데 이제 상금을 얻다가 줘야 될지 상금이라고 해야 되나 상품이라고 해야 되나 네 어쨌든 그거를 이제 향방이 가려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저 또한 사람인지라 네, 저도 그거가 굉장히 욕심이 많이 나서 지금은 좀 더 ESPN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팀이 굉장히 잘 했는데 네, 15승 1패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상대팀이 지금 완전히 나버린 상태여가지고 거의 관리를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 그 이제 한 시즌 중반부터 안 하시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냥 암묵적으로 약간 좀 이분을 만나면 약간 쉬어가는 주다. 네, 승수를 따낼 수 있는 주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굉장히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면 지난 3주 동안 부상자들이 많아가지고 좀 알게 모르게 저희 팀이 손해를 많이 입었어서 여기서 제가 그 좀 승수를 많이 쌓아 올리지 못하면 이제 앞으로의 순위 경쟁 그리고 플레이오프 시드권을 획득하기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이번 주에 좀 더 열심히 임했던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뭐 FA 선수들은 마구마구 영입했던 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어 지난주에 저희 팀에 트레이드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수요일, 목요일쯤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어, 그거에 발맞춰가지고, 저희 팀이 트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팀에 있던 미들턴과 페이버스를 주고, 스테판 커리와 디온테 머레이를 받아왔습니다. 굉장히 깜짝 트레이드였죠. 저 또한 좀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상대팀의 이제 커리는 저는 사실 뭐 타운스는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팀은 지금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이 굉장히 멀어진 상태여가지고 조금 그 시즌 초중반보다 굉장히 가치를 낮게 평가하시더라고요. 커리를 어차피 이제 시즌 끝났으니까 거의 해서 그러면 네 뭐 미들턴 2라운드 뭐 페이버스 4라운드고 모레이는 FA급이니까 뭐 그 정도면 해볼 만하지 않겠냐 싶어서 트레이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투표 이제 비토 그 트레이드가 취소되는 그 투표 정적수가 8표여야 되는데 다행히 그거에 미치지 못해서 결국에는 통과가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이 트레이드가 발표된 후 또 다른 분들께서 4대4 트레이드를 하셨었는데 그게 너무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거기에 약간 좀 비투표가 많이 쏠렸고 상대적으로 저희 저의 이 트레이드가 좀 반사 이익을 누리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는 커리는 이제 한 경기밖에 쓰지 못했었지만 늦게 오늘하고 오늘 경기만 하더라도 33득점에 뭐 어시스트가 좀 적긴 했는데 네, 그래도 3점 슛 한 6개 정도 들어갔던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든든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앞으로 플레이오프를 가서라도 활약 면에선 크게 밀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잘했던 선수는 뭐 아직은 뭐 일단 커리는 그냥 기대한다는 차원에서 뽑아왔고요. 네, 야후 리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야후 리그는 이제 좀 저는 좀 순위가 이제 확실히 고정이 된 것 같아요. 네, 야투 메이드 8점, 야투율 13점, 자유투 메이드 4점, 자유투율 13점, 3점슛 메이드 14점, 3점슛율 12점, 득점 7점, 리바운드 10점, 어시스트 17점, 스틸 8점, 블락 17점, 그리고 스틸 17, 블락 17점, 그리고 턴오버 11점, ATO 18점, 더블 더블 12점으로 164점. 네, 7위하고는 5점 차이가 나고 9위하고는 6점 차이가 나는 좀 약간 좀 줄다리기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드래프트 할 때 하고 나서도 조금 걱정이 됐던 게 1라운드가 드레이먼드 그린이고 2라운드가 맥칼럼, 3라운드가 브룩 로페즈. 지금 생각해보면 브룩 로페즈를 왜 그때 뽑았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뭐 평균 20점에 뭐 6, 7리바운드 해줄 수 있는 빅맨, 센터, 뭐 스코어링 센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뽑았던 건데 아무래도 1라운드 픽이 이제 득점이 그래도 최소한 20득점은 넘겨줘야지 1라운드 픽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드레이먼드 그린은 아무래도 네, 평균 10득점에 머물렀던 선수이기 때문에 득점 쪽에서도 많이 손해를 보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여지없이 야투와 자유투 메이드 쪽에서 여전히 이게 복구가 안 되더라고요. 뭐지? 카멜로도 데려오고 막 이것저것 많이 신경을 써봤는데 네, 원초적인 한계, 네, 좀 생체적인 한계 그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즌에는 그 점을 좀 보완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1라운드는 아무래도 좀 득점력이 있는 선수들을 뽑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고베어라든지 이바카 잘 영입을 했는데 이 선수들도 아무래도 수비 기반을 으로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블락을 제가 이제 2점 고베어가 이바카를 영입하기 전에 2점이었는데 그거를 17점까지 끌어올린 거는 어느 정도 야구에서 투자 가치가 있는 카테고리라고 판단을 하게 됐고 또 ATO 그리고 어시스트 이 부분은 정말 저한테 효자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외에 3점슛 쪽도 굉장히 투자를 조금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네 그렇게 막 엄청 부스트를 해준 건 아니어서 다음 시즌에는 좀 더 좀 득점을 많이 하는 그런 스코어러들을 좀 많이 영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잘했던 선수로는 일단 고베어와 페이튼이 더블 더블을 3번씩 기록한 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 고베어가 요즘 굉장히 잘하고 있죠. 유타도 네,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이제 플레이오프를 눈앞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서부에서 3위였나요? 4위부터 10위까지가 경기 수 차이가 한 4경기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충분히 네, 어떤 팀이 어느 주전 선수가 다치고 네, 그렇게 되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타도 지금은 아직은 10위 머물러 있지만 충분히 반등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워낙 또 유타도 지금 남은 대진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약간 좀 지금 그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 3위팀부터 12팀까지.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진짜 실수싸움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떤 팀의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뭐 정규 시즌을 뛰지 못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 뒤처지게 되는 거고. 근데 어쨌든 고베어도 이번 시즌에 굉장히 부상으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두 번째 부상까지 당하고 복귀해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베어가 복귀함으로써 팀의 수비 중심이 확실히 잡히고 이제 파생 효과로 다른 선수들의 공격력까지 상승이 되는 좀 효과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베어 야투율도 굉장히 꾸준하게 좋게 나오고 있고 또 더블 더블 기본으로 찍어주는 것도 있고 뭐 블락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지금
어, 지금 제가 업앤다운 탑3를 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부터 네, 만약에 했다면 바로 고베어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지금 고베어 상태가 굉장히 좋다는 것. 네, 그래서 트레이드 문의도 많이 오고 있는데 저는 글쎄요, 딱히 지금 팔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튼도 피닉스로 이적을 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펼쳐주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경기에서 퇴장을 당했었네요. 지지난 경기가 지지난 경기. 네, 어쨌든 이 선수도 이제 이번 시즌 끝나고 FA가 될 텐데 피닉스가 분명히 뭐 외부 FA를 데려오려면 돈이 꽤 많이 들 거예요, 아마. 물론 지금 브랜든 나이트도 어쨌든 복귀를 다음 시즌에는 하게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피닉스랑 페이튼이 어느 정도 좀 호흡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데빈 부커와 약간 연령대가 비슷하고, 또 충분히 끌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뭐 orlando 있을 때 뭐 포니에 뭐 시몬스랑도 호흡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약간 삐그덕삐그덕 되는 게 보였었거든요. 네, 어쨌든 페이튼도 지금 동부에서 서부로 넘어와서 좀 적응 기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뭐 여전히 수비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데빈 부커의 짐을 덜어준다는 것 그것만 해도 피닉스에서는 사실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워낙 피닉스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페이튼이 얼마에 계약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급적 그냥 피닉스가 무난하게 재계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괜히 딴 데 욕심 부리지 말고 네, 있는 살림 없는 살림 잘 꾸려서 다음 시즌 뭐 플레이오프는 조금 네, 별 기대는 안 합니다만은 어쨌든 좋은 선수 잘 뽑아서 좀 최대한 어떻게든 좀 소기 성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약간 미네소타의 그 13년 동안 플레이오프를 가지 못한 그 기운을 이제 피닉스가 약간 좀 뺏어오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어쨌든 최대한 빨리 피닉스도 그런 안 좋은 기운을 탈피해야 될 텐데 네 어쨌든 페이튼도 이번 주에 굉장히 잘 해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선수는 최대한 제가 그냥 장사하듯이 팔아먹으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는 끝까지 안고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르버트를 FA로 영입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루디게이가 IR에 박혀 있는 상태였는데 못 쓰고 있었어요. 버리 선수가 마땅히 안 보여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그냥 다 정리해버리고 르버트를 그냥 데려왔습니다. 왜냐면 르버트가 제가 ESPN에서 드랩 당시에 뽑았었다가 프리시즌 때 버려가지고 그 후로 한 번도 못 썼거든요. 워낙 데려가는 팀들이 많아가지고 네, 제가 큐스타임 놓치고 그래가지고 물론 아직 발전이 필요하고 좀 더 개선해야 될 여지가 많은 선수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난 시즌보다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브루클린에서도 열심히 밀어주려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다만 이제 부상이 좀 잔부상이 여러 번 있어가지고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그 브루클린 넷츠에서 좀 약간 돋보이는 선수라고 해야 될까요? 좀 여러 포지션을 두루두루 섭렵을 하면서 수비력도 굉장히 좋고 3점 슛, 뭐 어시스트, 네 스몰 포워드인데도 어시스트가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한 4개에 수렴할 정도로 뭐 스틸도 괜찮고 스피드도 적당히 빠르고 그래서 약간 토탈 패키지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드래프트 전에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제 그거를 시즌을 거치면서 확실히 좀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다 보니까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면 르버트도 그렇고 RHJ도 그렇고 브루클린에 좀 젊고 유망 빅맨들이 스몰 포워드진이 있긴 합니다만은 르버트는 좀 슈팅 가드 쪽에 가까운 스몰 포워드고 RHJ는 좀 파워 포워드에 가까운 스몰 포워드이기 때문에 약간 노선이 다르긴 해요. 네. 그래서 3점 슛을 아예 쏘지 못하는 RHJ와는 달리 이제 르버트는 3점 슛도 네, 뭐 5개까지 넣을 수 있고 뭐 그렇게 포텐이 좀 더 그런 좀 장거리 슈팅에 대해서는 좀 더 포텐셜이 높기 때문에 RCJ보다는 또 물론 크랩도 있긴 합니다만은 크랩은 브루클린에서 뭐 미래 코어로 삼고 갈 만한 자원은 사실 아니죠. 이미 지금 뭐 연봉이 좀 높긴 합니다만은 이 선수는 약간 루윌리엄스처럼 좀 백업에서 벤치에서 출전해서 좀 핫핸드일 때 빠바바박 3점슛 여러 개 꽂아놓고 좀 쉬러 가거나 그래야 되는데
르버트는 어쨌든 약간 좀 팀을 이끌어가야 되는 제목으로 평가받고 있어서 이번 시즌도 그렇고 다음 시즌에 좀 더 기대를 해볼 만한 선수인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야구 리뷰까지 해봤고요. 이제 바로 이번 주 FA 선수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해드릴 선수는요, 널렌스 노엘입니다. 최근에 복귀를 했죠. 2월 28일 OK 시전에서 복귀를 했는데 스탯은 그냥 밋밋했어요. 근데 역시나 노엘의 특징이자 장점 중에 하나인 스틸 블락을 열심히 채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귀 전 이후로 총 4경기를 치렀는데 득점은 그렇다 쳐도 리바운드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제 경기였던 덴버전에서 8득점 14리바운드 1스틸 1블락. 네, 수비형 빅맨으로서는 딱 좋은 스탯을 뽑아낸 것 같아요. 여기서 득점만 한 번만 더 했으면 더블 더블까지 해서 완벽했을 텐데 그건 아쉽게도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자유투를 한 3개 흘렸던데 그것만 어떻게 잡았으면 됐을 텐데 어쨌든 스틸을 한 개씩 꾸준히 해주고 있고 블락도 한 개씩 꾸준히 해주고 있어서 노엘의 그 원래 이름값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편이었어요. 네, 1라운드 6픽으로 뽑혔었고 필라델피아에서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또 물론 좀 꼬이고 꼬여서 댈러스에 와가지고 댈러스에서 좀 못 뛰고 부상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네, 커리어가 많이 꼬였는데 지금은 약간 좀 배기조군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뭐 출전 시간 상관없이 또 자신의 롤에 상관없이 그냥 뛰기만 해달라. 네, 뛰기만 해달라. 거의 이제 백기투항한 거죠. 네, 그러니까 좀 댈러스에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댈러스는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는 전혀 이제 상관이 없게 됐고 탱킹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노엘도 좀 선수의 그 미래를 생각해서 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 예전 실력 사실 어디 안 가죠. 네, 그래서 뭐 출전 시간은 굉장히 예전에 비하면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출전 시간 대비 좋은 활약을 펼쳐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이게 뭐 득점, 리바운드, 볼륨 스탯보다는 좀 희귀한 스탯들 있잖아요. 스틸이나 블락 같은 거. 그런 것을 좀 챙기시는 분이라면 데려가셔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자유투가 약간 좀 흠이 있다는 거. 그것만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해본 선수는 맥더머신데 노엘하고 같은 팀이죠. 맥더머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또 노엘보다 좀 상황이 또 조금 좋은 게 있는 게 호재가 있는 게 웨슬리 매튜스가 최근에 이제 좀 출전하지 않는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엉덩이 쪽을 다쳤다고 하는데 정말 제가 놀랬던 점 중에 하나가 웨슬리 매튜스가 이번 시즌에 단 2경기밖에 결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선수 아킬레스건 부상 당한 이후로 완전 유리몸이 돼가지고 툭 하면 결장. 뭐 출전을 해도 완전 난사. 이렇게 해서 굉장히 팬들의 신뢰를 많이 잃었던 선수인데 이번 시즌에 굉장히 많이 부끄러운 것 같아요. 네, 일단은 2경기밖에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 팀이 이기든 지든 꾸준하게 출전을 해서 기여를 했다는 점이고 또 뭐 어차피 슈터니까는 뭐 기복이 있는 건 당연히 익스큐즈가 되는 부분이고 한데 이제 댈러스도 이제 시즌 거의 막판에 와서 이제 주전들을 좀 쉬게 해줄 수도 있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노비츠키야 사실 이제 다음 시즌까지 뛴다고 했으니까 좀 더 자신이 출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만 하지 않으면 계속 뛰게 해줄 것 같고요. 뭐 심지어 지금 노비츠키 굉장히 폼이 굉장히 좋습니다. 3점 슈터를 굉장히 잘 연마한 탓인지 네, 오히려 그쪽으로 좀 더 발전을 시켜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웨슬리 매튜스의 빈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가. 네, 맥더맛을 댈러스가 그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영입을 했었죠. 그래서 맥더맛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스탯도 네, 그 백업으로 뛸 때보다는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 선수를 이번 시즌 초에 한번 FA 추천으로 한번 뽑아본 적이 있었어요. 네, 뉴욕에 있을 때였는데 아무래도 뉴욕에 있을 때보다는 좀 더 맥더맛이 댈러스에서 뛰기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댈러스도 좀 그렇게 슈팅 원투링 선수들을 굉장히 잘 사용을 하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는 세스커리라고 생각을 해요. 세스커리가 세크라멘토에 있다가 댈러스로 이적을 했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그냥 커리 동생 백업 오브 백업 거의 리저브 수준이었는데 그거를 칼라이 감독이 살려서
주전 슈팅 가드까지 올려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맥더맛은 오히려 세스커리보다 좀 더 네임밸류가 높은 선수죠, 사실. 물론 이제 NBA로 넘어와가지고 자신한테 좀 기회가 좀 적었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자신이 좀 포텐을 완전히 터트리지 못했던 건가요? 어쨌든 좀 알게 모르게 전이맨이 되어서 여기까지 이제 흘러오게 됐는데, 지금이 저는 맥더마셋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웨슬리 매튜스가 이제 만약에 셧아웃을 선언을 해버리고 쉬게 된다면 이제 맥더마시 주전으로 올라설 텐데, 정말 이건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맥더마시 좀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이 선수한테 뭐 리바운드나 어시스트를 기대하는 건 좀 굉장히 힘든 것 같고, 약간 보얀 보다노비치 보는 느낌으로 득점이랑 3점 그리고 자유투, 네, 그런 것만 득점 쪽으로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3점씩 부족하신 분이라면 한번 데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선수는 아무래도 출전 시간에 비례하는 이제 스탯이 좀 나오기 때문에 출전 시간이 많아질수록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뽑은 선수는 유타 재즈의 요나스 예레코인데요. 최근에 갑자기 페이버스가 목경련 증상이 나타나서 저번 경기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예레코가 백업으로 있다가 주전으로 갑자기 올라서서 경기 출전을 했는데, 뭐 출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네, 아무래도 공 소유 시간이 좀 더 늘어나죠. 이 선수가 파워포워드까지 소화가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근데 뭐 페이버스의 부상이 뭐 경미하다고 하니까 뭐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페이버스가 좀 더 결장을 하게 된다면 위에네코가 이제 계속 주전 포워드로 출전을 하겠죠. 네. 그리고 워낙 유타 재즈가 지금 상승세이기 때문에 ESPN 같은 경우에는 팀인만 생각하고 데려가시더라도 손해보진 않을 거라는 저의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이 선수도 3점 쏠 줄 아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주전으로 출전했을 때는 3점 슛이 한 최소 한 개, 네, 많으면 한 5개? 네, 그거는 조금 뽀록이 터졌을 때 얘기고, 그리고 리바운드 쪽에서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팀윈, 그리고 3점, 팀윈이 좀 큰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득점도 10득점 이상 해줄 수 있는 선수이고, 물론 크라우더가 이제 유타 체제에 입단을 해서 뛰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죠. 유타의 패턴을 다 익히려면. 네, 예레코는 시즌 전에 이제 영입을 해서 푸시를 소화하고 있는 거니까 좀 더 크라우더보다는 좀 더 공격하기 수월하다고 해야 될까요? 크라우더가 좀 헤매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래도 여전히 수비적인 측면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유타 재즈가 이렇게 또 연승구가 끊기고 하락세로 전환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그걸 다시 반등을 해낼 수 있었던 부분은 분명히 고베어의 그 도미넌트한 수비 능력도 있긴 합니다만은, 크라우더가 예전 보스턴에 있을 때의 수비 능력을 어느 정도 그래도 발휘를 해주고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크라우더가 내년 시즌에도 어쨌든 유타에 뛰는 것이 거의 확정이 된 상태고, 뭐 다음 시즌에 좀 더 연말을 해서 보스턴에 있을 때만큼의 활약상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재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어쨌든 이번 시즌에는 조금 공격면에서는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예랩코를 써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저의 판단입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얘기를 다 해봤고요. 어펜더 탑3가 없어지니까 확실히 좀 얘기하기가 좀 더 편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 얘기 다 해봤고, 이제 판타지 시즌 종료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대 3주인데, 이제, 네, 뭐,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시즌 구상에 대해서, 제가 이번 시즌 마지막 화에 얘기를 할 예정인데, 네, 좀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형식상의 변화가 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주 녹음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